수원에서는 소탐대실, 예. 이 소고기를 탐하다가 대통령을 놓쳤다라고 하는데 경기도 법인카드 배임 횡령 소환한다라고 했는데 네. 요거 이 부인 손잡고 김문기 돌아가신 그 연결식 그 무렵에 크리스마스 전으로 둘이 깨춤추고 했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둘이 깨춤출 게 아니고 손잡고 수원지검에 이제 조사받으러 가야 된다고요? 예. 이게 예전에 이제 뭐냐면 이게 이것도 원래 수사가 돼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수사할 여력이 없었던 거죠. 예. 왜냐하면 대장동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하. 여력이 없었는데 이제 대장동이라는 그림이 완전히 그려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사 인력이 남아. 예. 그러니까 대장동 하던 수사 인력들이 이제 뭐냐면 여죄를 싹 정리하고 있는 예.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네. 왜? 강하게 부인하니까 네. 이 부분은 여죄를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딱 들여다보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뭐가 나왔다고 했냐면은 지금 이재명이 쓴 법인카드 내역 전체를 이미 다 갖고 있어요. 예?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야 끝났네.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거대 야당의 아버지를 부르지. 거대 야당의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고 당대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 당대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냐면 민주당의 아버지 수령아바이예요. 민주당의 수령아바이. 그렇죠. 아바이지. 예. 아바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을 부르려면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부를 수 있을까요? 그냥 부를 수 있어요고요? 심심하면 부른다고요? 그러다가는 역풍 어떻게 하려고요? 그렇죠. 예, 말도 안 됩니다. 확실한 증거가 확실하니까 없으면, 네. 부른 겁니다. 예, 자신 있으니까 부른 겁니다. 그러네요. 따따신님, 예. 죄명의 부부 법카는 진짜 빼박이죠. 네, 라고 했는 것이 빼박입니다. 그 말씀인 것이고, 예. 노하나님, 아바이 수령 동지, 포청천님도 너무너무 좋고요. 예. 날았던 펑펑 썼구만. 노하나님, 예. 맞습니다. 맞고요. 결국 법화 유용, 예, 검찰이 예, 증거 대박을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증거가 네. 빵 터졌다. 네. 이 경기도 압수수색하면서 증거가 팡팡 다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조명현 씨가 예. 조사받으러 딱 갔더니만 그때 뭐 했어요가 아니고 무슨 날 어느 식당에서 뭐 했나요? 라고 하면서 일일이 거의 고소장 쓸 수 있을 공소장 쓸 수 있는 사실을 하나하나 다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뭐냐면 저도 얼마 전에 소환 받아서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옛날에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지금 그렇게 안 묻습니다. 네. 딱 요때 뭔 일이 있었는데 요때 뭔 일이 있었나요? 이렇게 딱 묻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냐면 기억을 갖다가 제가 잘 못하다가도 이게 보면은 이거 맞아. 이 정도로 딱 기억이 그러니까 환기시킬 수 있도록 그렇죠. 딱 증거를 딱 들이밀면서 증거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딱 들이밀면은 우리가 다 사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옛날에 메모를 딱 보면 그때 생각이 샥 나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네. 유동규 씨가 떠오르는 건 없나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 그렇죠. 이거예요. 네. 진술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유동규 씨는 그때 당시에가 이렇게 같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그렇죠. 이렇게까지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대답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검사들, 특히 특수부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부 앞에 가면은 웃으면서 탈탈 털린다라는 말이 거짓말을 그런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시간대별로 다 나와 있고 네. 그 내용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거짓말 하잖아요. 바로 그냥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증인 나가잖아요. 이재명이 증인 불렀는데 아무리 훈련을 시킨들 다 안 될 거 아니에요. 멘탈 탈탈 털린다는 거지. 가가지고 지금 그 이재명 재판에 이재명 증인으로 나온 애들 이재명을 한번 보호해서 공 한번 세워서 한번 나중에 자기가 인생이 어떻게 좋아질지 모르고 하면서 일단 나왔다가 내가 그래 이재명 내가 증인 있어가지고 한번 공 한번 세워야겠다 이러고 나왔다가 완전 탈탈 털리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 말은 이미 검찰이 밑자락 기초조사를 다 했어요. 탄탄하게 해놨다는 것이죠. 네. 실제 지금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조사받은 결과는 그 느낌은 검사가
법카 내역을 완전히 싹 빠삭하게 다 꿰고 있다. 증거를 다 확보했다. 확보했어요.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료를 다 갖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과일 가게, 초밥집 그게 어디고 얼마나 사 먹었는지 카드깡 했는지 이런 것까지도 일일이 다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냐면 이제 이번에 뭐 신앙님 사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신앙님 허위 인터뷰해서 예, 허위 대선 인터뷰하고 개입하려고 했던 사건. 대선 개입해가지고 예. 2명 구속됐잖아요. 예. 김만배하고 신앙님 구속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 거기 가고 그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때 대선 직전에 출정한 것으로 기억한다. 예? 대선 직전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냐하면 요일을 기억합니까? 대선이 무슨 요일이었어요? 수요일이죠. 대선이 수요일이에요. 아 목요일입니까? 제가 수요일 맞습니다.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예.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뭐냐면 며칠이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기억이 잘 안 날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예. 잘 안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선 직전에 저희가 월요일 날 금요일 날 예. 재판을 하는데 대선 직전에 재판을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재판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예. 했는데 딱 맞춰보니까 출정한 기록이 나오는 거야. 증거가 딱 나오는 거지.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때 맞네요. 출정하셨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지난번에도 우리 오셔서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김만배가 옆에서 봤냐? 그게 그 맥락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내가 주장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출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한 기록이 없어. 그러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했더니만 출정에는 기억이 있네? 예. 그럼 그 말이 맞는 거지. 예. 뒷받침하는 예. 보강 증거가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예. 참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과일 가게에서 본인의 개인적으로 먹을 것뿐만 아니고 이제 조상님들 드실 제수상까지도 법카로 했었고. 그다음에 지 머리 감는 샴푸를 갖다가 왜 사오래? 그렇죠. 9월에 예. 9월에 예. 일제 샴푸. 일제 샴푸 9월에. 예. 그러니까 어디 가서 구워와. 구워와. 예. 구워와. 그러니까 어디- 남들한테 그러니까 지가 돈 내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한테 돈 받은 적이 있냔 말이죠. 그래요. 어디 와서 구워왔냐? 예. 청담동 갔대. 예.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그 에르메스. 유본부장님이 얘기했던 에르메스 이게 화장품 그것도 오늘 그 조명희 씨가 예. 언론에 그대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에르메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예. 사람들 있잖아요. 남자들을 에르메스 잘 안 씁니다. 웬만하면. 그 뭔지도 잘 몰라요. 몰라요. 예. 누가 선물 주면은 쓸까? 예. 그 어디 가서 저기 꾸어온 거 쓰고 그 다음에 어디 가고 이게 비싼 거. 예. 예전에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예. 아라미스라고. 아라미스 저 기억납니다. 예. 예, 옛날 그때 유행했어요. 예, 쾌남, 아라미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라미스 옛날에. 뭐 이런 거 있으면 예, 딱 예. 바르고 예. 이만큼 남은 거 있으면 예. 야 나도 쓰자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한번 쓰면은 쓰지 마! 그러고 막 말리고 막 그랬던 거 있잖아요. 비싸다고 말리고 막 그런 거 숨겨놓고 쓰거든. 그리고 이건 내 얼굴에 바르기도 좀 아깝잖아. 네, 그렇지. 그런 거를 갖다가, 야, 우리 다니엘님, 제명이 꼴의 명품 광이네. 한마디로 네. 정리를 참 잘해주시고요. 네.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GS님, 또 조명현님 한번 초대해서 얘기 듣는 시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요? 했는데 반드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새롭게 보이는 아이디가 루아흐님. 루아흐는 우리가 그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고 그 코로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는 그 생기가 그 히브리어로 루아흐거든요.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신가 싶은데 생생한 정말 살아있는 방송, 생기를 여러분에게 불어넣는 우리 멜콩TV가 되도록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에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골프 여신님도 저기 우리 방송에. 네, 감사합니다. 네. 에르메스도 가방이니 옷이 유명하지 화장품은 에르메스 인기가 없는데 인기는 없지만 왜 인기가 없을까요? 너무 비싸니까. 네, 너무 비싸니까. 네. 그거
이재명이 지 돈으로 그 비싼 거 쓰겠습니까? 예. 법카로 쓰니까 구매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지 돈 아니니까 쓰는 거예요. 예, 예. 지 돈이면 아까워서 못 써요. 그러니까요. 이재명이가 예. 30년 된 냉장고를 쓴다고 그때 예전에 그 방송에 나와서 하잖아요. 야. 20년 된 냉장고 네. 자기가 직접 고쳐서 예. 한다 그러면서 그때 뭐냐면 그 어떤 그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지돈 쓰기 아까워가지고 30년 된 냉장고도 20년 안 쓰면서 냉장고 뭐 이런 것들 네. 있잖아요. 안 바꾸고 네. 오래 쓴다고 그런 거 전략한다고 네. 뭐 이런 게 나왔잖아요. 네. 이재명 구두쇠라고요. 네. 예? 그런데 구두쇠들은요 그런 거 안 삽니다. 돈 아까워서 못 써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재명이가 남의 돈은 잘 써. 예,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나갈 때 얼마 안 됐어요. 예. 안 남았어. 예. 그러니까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 이재명도. 그럴 때 뭐냐면 이제 기관장 자리 하나 빈 거예요. 네네. 기관장 자리 하나 비니까 거기 누구를 넣지 자꾸 고민하더라고 정진상하고 이재명이. 그래갖고 이거 우리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걸 뭐 하려고 또 뽑아요.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재명이 월급 아깝잖아 이러죠. 월급 아깝잖아. 야, 우리 쿠치 천님 다 불어. 당시 스태프가 다 불었음. 어디서 고장난 에어컨 가지고 오라고 해서 직접 수리하는 쇼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결국 이재명이가 외부에 보이는 거는 다 쇼다. 뭐 이런 취지의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네. 댓글창에 또 글을 올려주시네요. 네. 야, 참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세금으로 돈 나눠주자는 리짜이밍의 공짜 인생이라고 호돌이님. 호식이님도 얼른 오시면 좋겠네요. 네. 보훈님 저 기억합니다. 보훈님 저 회원가입 해주신 거 기억합니다. 예. 네, 감사하고. 그래요. 조명현 씨도 네. 저희 그 네. 멜콩 TV에 불러서 네. 그 말씀 듣고 네. 이번 인터뷰 중앙일보 인터뷰에도 보니까 네. 최근까지도 지금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뭐 이런 본인이 공익 제보한 이후에 여러 가지 좀 네. 힘들어서 좀 네. 생활하는다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예. 저희가 꼭 우리 조명현님 모셔가지고 네.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따시님 공짜 인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 그 위에도 우리 슈퍼챗으로 또 보내주신 우리 회원님 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동규 파이팅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네,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리고 조명현 씨가 오늘 인터뷰를 했더니만 네.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이재명 부부의 가사 도움이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산업이 제가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집에서 별명이 2개가 있어요. 네. 예? 미스터 스미스가 있고요. 미스터 스미스 그 다음에 사만다가 있어요. 사만다. 제가 어떨 때는 사만다고, 네.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미스터 스미스예요. 네. 이유가 뭐예요? 이게 뭐냐면 미스터 스미스는 뭐냐면 운전사예요. 아. 운전사. 네. 제가 이제 운전하면 우리 딸내미가 스미스 어디로 가? 뭐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이제 운전 쓰고 네. 그 다음에 사만다는 사만다. 뭐냐면 내가 이제 우리 집에서는 이제 설거지하고 네. 쓰레기 버려주고 네. 뭐 이런 거 제가 해요. 네. 설거지하고 쓰레기 버리는 거를 제가 해줘요. 그래서 이제 사만다 빨리 출근해 이런단 말이에요. 아, 결국 그러니까 운전하는 것은 남자 시종. 시종. 이게 이게 예. 설거지하는 설거지하고 것은 할 여자 때는 시종 여자 뭐 이런 거. 그래서 여자 시종 이제 뚱뚱한 여자 시종이 나와갖고 이제 설거지 막 하는 거예요. 어디 알라딘의 지니같이 생겨갖고. 예. 그렇구나. 네. 집에서는 그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집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 봉사할 수는 있지.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조명현 씨는 공무원이잖아. 그러니까 운전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심부름도 하고. 예.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빨래도 하고. 예.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남의 집 가갖고 네. 우리 집이니까 하는 거지 뭐 남의 집 가면 제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그거를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속옷 빨래까지. 그렇죠. 그래서 아까 네. 가사도움이었다는 것이 네. 속옷 빨래까지 다 해서 네. 착착착착 해가지고 네. 보내고 했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예. 내가 이러려고 공무원 됐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네. 바로 갑질 아닙니까? 갑질이죠. 갑질 중에 상갑질이죠. 그러면서 왜 지금 야당 민주당 그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쪽을 갑질한다고? 이게 바로 이재명의 갑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청래가 갑질을 한 거죠. 예. 예, 아니 어떻게 장군하고 아니 자기가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그렇지. 예? 그거 그 공천 받아가지고 그냥 당선 하나 된 거 가지고 예? 어떻게
쭉 그 소위 중위 거쳐가지고 그죠? 예, 예. 나중에 장군까지 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요. 그래서 장군 가갖고 거기 뭐야 거기 사단장 하시는 분한테 나가갖고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있으라고. 예. 예? 아, 그렇게 진짜. 합니까? 예, 예. 예, 골프 여신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항상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스포츠에스로 도와주시는 또 많은 회원 여러분 또 네. 골프 여신님 네. 항상 뭐 본인이 그때 뭐 싱글 치신다 하셨나 뭐 어쨌든 정타 왕자 뭐 하여튼 그런 분도 계셨는데 항상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하셔서 감사하고요. 카렌 님도 두 분 항상 응원합니다라는 말씀 참 저희한테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젊은 친구들 MZ세대 부당하면 그거에 대해서 못 참는 것이 요즘 세대입니다. 그런데 19세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갑질을 해왔다는 사실 자체가 실화냐 믿기 네. 어렵다 이런 반응도 나올 정도의 갑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요즘에 그 돌풍이라는 예예. 영화 아. 그게 그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 예. 드라마. 드라마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딱 그 이재명 그 마지막에 있는 그 10부작으로 나왔는데 예예예. 10부 마지막에 딱 이재명한테 그 해줘야 될 말이 네. 있어요. 명대사. 명대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네. 거죠? 저 까먹었어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아니 이게 스윙도 천천히 하듯이 생각도 아니 천천히 왜 해야 되는데. 그러냐면 제 말보다는 보시라고요. 예. 예. 아. 그걸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재명 그러니까 그 우파 그러니까 옛날에 뭐 운동권 해가지고 어쩌고 했는데 아하. 현실 정치하고는 괴리가 굉장히 있다. 예.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거기에는 이제 시각이 거기 작가들이 이제 어디 출신들이냐면 원래 옛날에 좀 좌파 출신들 거기 이제 작가들이 이제 그 생리를 알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 이제 그 생리를 가지고 이제 그대로 그 좌파 출신들이 무슨 짓 했는지 정치인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쓴 거예요. 로 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우파에 대한 적대감은 존재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좀 이제 전제하지만은 전제가 있지만은 그 너무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우파 그러니까 개념들을 그런데 모르 가지고 하지만은 그 좌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또 새롭게 들어오신 그 아이디가 보여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재밌습니다. 국민이 힘이다. 내가 한 가지만 국민이 힘이다. 네.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데 길 한가운데에서 똥을 싸면 예? 똥을 싸더라도 정치를 하면은 안 쌌다고 해라. 고개 빳빳이 들고 안 쌌다고 해라. 그리고 고개 빳빳이 들고 안 쌌다 하면은 본 사람도 네네. 내가 잘못 봤나? 하게 된다. 그렇죠. 이재명의 전략, 이재명의 네. 그루밍 아닙니까, 이거? 가스라이팅? 그 대사가 나오거든요. 예. 이재명이가 지금 고개 빳빳이 들고 검찰이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도둑질 해놓고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검찰이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고 자기 그 지지자들한테 그거를 안심시키려는 그거를 하는 거죠.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증거가 쏟아져 나오게 된 게 결국 검찰이 경기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고 거기에서 증거가 쏟아졌는데 첫 번째 수원지검에서 이게 벌써 2, 3년 된 건데 그 당시에는 압수수색했더니만 법원이 1차 경기도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문재인 치하였다라는 그런 문재인의 사법부는 이런 뻔한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시키고 예전에 권순일이에 대해서 재판 거래 의혹, 김만배와 재판 거래 의혹이 있어서 중앙지검이 대법원에 대한 압수영장을 2번이나 신청했는데 그때 중앙지법에서 그 영장도 2번이나 기각했었다는 그런 팩트가 있잖아요. 이게 사법부냐 이런 비판도 그때는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지금 이제 법원 기조도 많이 달라졌고. 그러니까요. 대법원장이 바뀌면서 예. 이런 기조가 많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뭐냐면 이게 그 죄인들만 감싸는 이제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은 항상 그 법 뒤에 숨을 수 있는 공간을 준다면 이게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냐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동규는 1벌밖에 해야 되고 이재명은 1벌밖에 하면 안 된다는 그 논리가 헌법에 맞냐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를 1벌밖에 저도 1벌밖에 하고 김만배도 1벌밖에 하려고 그러면 이재명도 1벌밖에 내야 되는 건데 이재명은 힘 있으니까 건너뛰고 야. 나머지만 1벌밖에 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문재인의 사실 뭐 제가 그 법조계에 있으면서 뭐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을 하려다가 제가 말을 접었는데 문재인이가 대법원장을 시킨 사람이 깜도 안 되는 대법원장을 데리고 와서 시켜놓으니까 사법부의 독립은 개나 줘버리고 문재인이와 관련되는 문제가 있고 하면은 다 감싸고 사법부가 그냥 다 안고 영장도 발부 안 해줘버리고 그렇게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두면 안 되겠고 네. 입법부에도 시녀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입법부에도 사법부에도 강력한 그러니까 입법부에도 행정부에도 강력한 사법부가 필요한 거고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거를 사법부가 입증할 때 사법부가 더욱더 예, 힘을 갖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 아닙니까? 거기에 정당이나 시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지지자들이 무서워서 예, 이거를 갖다가 판결을 제대로 못 한다면 예, 힘없는 사람들은 왜 벌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예, 예. 왜 벌을 받아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 것이죠. 헌법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했는데 민주당 이재명만 특권층입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뭐 검사가 기획수사네 뭐네 하고 탈탈 턴다라고 하고 조국한테 대해서 뭐 멸문지환에 이런 댕댕이 소리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얼마 전에 롤스로이스 남이란 얘기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몰고 가던 젊은 남자가 여성을 치웠습니다. 예. 그러고 그냥 가버렸어. 예.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체포가 됐고 그 과정에서 이게 그 마약에 취해가지고 예. 운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예. 그러면 마약류를 어디에서 맞았느냐 이걸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쭉 봤더니만 이게 서울에 있는 한 병원의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예. 이 처방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네. 하는 과정에서 그 의사와 이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 그 의사의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해서 네. 까봤더니만 뭐가 나왔느냐. 예. 수면 마취를 해놓고 그 수면 마취를 당한 여자 환자들을 성추행하는 영상이 수두룩 빽빽하게 나온 겁니다. 네. 민주당의 말로 이재명의 말대로 하면은 그렇게 증거를 해서 수사를 한 결과 나왔던 그 여성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했는 내역 조사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죠. 민주당은 그거 조사하면 안 되고 그런 조사를 했는 검찰은 네. 탄핵해야 되고 네. 기소해야 된다는 그런 말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죄가 드러나면은 여죄는 그러니까 이 사건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네. 해서는 안 별건 된다. 수사니까 그거 수사하면은 별건 수사하지 마라. 처벌하고 그런 거 구속영장 청구하면은 법원이 영장 발부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 아닙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뭐냐면 검찰 탄핵한 겁니다. 예. 난 정말 제가 평생 제가 그 법조계에서 밥 먹고 살고 있지만
보다 이런 인간들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정말 이거는 뭐 이런 정치 집단은 저도 지금 제가 50여 년 살면서요 이런 정치 집단은 처음 봤습니다. 예, 근데 뭐냐면 제가 이재명이 저런 인간인 거를 그러니까 좀 눈치챈 게 제가 이제 2020년대 그러니까 2020년쯤에 이제 제가 그래서 제가 공직을 그만두려고 나오려고 했던 거예요. 유원홀딩스. 유원홀딩스 나와서 제 개인 사업 하겠다. 네. 이거 왜 내가 그래 실망했던 게 뭐냐면 이재명한테 우리 이제 관광공사도 이게 수건 사업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장기적인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거 내는 거는 제가 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측근이라는 사람이 내도 이재명하고 정진상이 아예 하지 마. 어떤 것만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강산범이한테 뭐 이런 거 주는 거 있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한테 돈 주고 그다음에 나한테 도움될 사람 자리에 앉혀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당장 효과 보는 거 그다음에 돈 뿌리는 거 이런 것만 신경을 썼지 실질적으로 뭐냐면 내가 있을 때 효과 보는 거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게 경기도에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 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 거 아예. 그래서 내가 이런 거면 내가 굳이 내가 할 이유가 없겠다 싶어서 이제 내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에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 사업하려고 나왔는데 김만배하고도 통화를 안 했어요. 왜냐면 이제 내 일이 아니니까. 만약에 내 거면은 21년도에 나오고 난 다음에 계속 통화를 해야지 오히려. 그렇지. 근데 나는 통화를 안 해요 아예. 그랬는데 뭐냐면 그때 나를 갖다가 잡아놓으려고. 네. 야. 마음먹은 거라니까. 야. 사실 네.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유본부장님이 제가 이재명의 측근입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양심선언하면서 이제부터는 실체 진실을 말씀하겠다 했더니만 이재명이가 뭐라겠어요. 측근 되려고 하면은 정진상이나 김용희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유동규 본부장님은 성남시장 이재명일 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본부장 했고 대표가 없었을 때 대표 직무 대행을 일단 했었잖아요. 제가 지금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획본부장 위에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있으면 사장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전 기간 한 게 아니라 내가 대행 체제는 그렇죠. 몇 개월 안 했어요. 몇 개월 안 했는데 그거 내가 대행해가지고 막 다 한 게 아니라 무려 8년을 있는데 대행한 거는 몇 개월 안 돼요. 그죠? 그런데 뭐냐면 왜 내가 이제 주목을 받았느냐? 사장은 바지였다 이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죠. 뭐냐면 유동규가 실권자였단 말이죠. 그럼 그 실권을 준 게 누굽니까? 이재명이가 준 거예요. 이재명이가 내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나한테 권한이 있는 거지. 내가 유동규가 사장이 만약에 이재명하고 더 가까워. 그렇지. 그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실세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세라는 건 뭐냐면 이재명하고 가까운 게 실세인 거고. 그리고 거꾸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큰 대장동 사업을 하는데 유동규 본부장 같은 사람이 가니까 믿고 맡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실세고 인사권도 그쪽으로 통해서 이제 이재명이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권 갖고 싶죠. 갖고 싶은데 뭐냐면 이재명이 멍을 갖다 직접 그럼 당신이 수행해갖고 범죄를 저질러라. 그랬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으면 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사장이 이제 자기가 좀 인사를 하고 싶은 거야. 감당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네? 좋은 것만 하고 나쁜 거는 다 안 하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하니까 아니 나는 됐다. 알아서 하라. 이래가지고 내가 한 거야 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직원들이 10이면 10, 100이면 100 누가 했냐? 유동규가 실권자였다. 이야기하니까 제가 제일 먼저 잡혀간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이제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에서 경기지사 나와서 경기지사가 되는 과정에서도 현장에 있었던 그런 다 팽개치고 나와가지고 선거를 위해서 도왔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 경기지사가 되니까 경기도에는 꿀보직이 몇 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GH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그리고 또 경기관광공사. 그런 정도의 사장으로 보내는 것은 그러니까 경기 GH공사, 그러니까 경기주택공사의
수사의 대표로 갔던 변호사는 리틀 이재명이다 할 정도로 측근 중에 측근. 그렇다고 하면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누구? 유동규. 예. 그 정도가 됐다고 하면은 선거에 있어서 그리고 평소 때 이재명이 유동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내 측근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대장동 사건 성남에서 지가 당군 일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을 맡겨놨는 사람이 유동규였고 성남에서 이제 경기지사로 가니까 너 진짜 잘했어. 야 내가 다른 건 못 주고 이게 공사 사장 주겠다. 그 정도로 신임했던 사람이 누구다? 유동규였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그냥 간 것도 아니에요. 제가 뭐냐면 이건 나중에 다음 나오는 이야기니까 나오는 이야기니까 제가 이제 제 그 경기 관광공사 가기 전에 성남 도시공사에 제 이제 우리 직원들 팀장급들이 다 이제 처장급들 실처장급들 다 모여 있는데 이제 모여 있는데 같이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그랬어요. 내가 다음에 어디 가면 좋겠어. 경기도 가면 어디가 좀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관광공사가 좋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관광공사 가야겠네. 이래서 간 거예요. 아하. 그래서 나보고 니 어디 갈 건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관광공사 갈랍니다. 해가지고 관광공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저런 자리 줄 만큼 네. 이게 이재명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본부장을 측근으로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공을 다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네. 아까 어떤 분이 뭐냐면 여기 댓글에 뭐라고 다느냐면은 유동규 개털됐네 라고 그러는데 나는 개털이 된 게 좋습니다. 왜냐면 자유가 생겼고 그렇죠. 이제는 뭐냐면 더 이상 범죄를 안 저질러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가가지고 소위 성공해봤다고 아까 돌풍이라는 영화를 보세요. 소위 성공이라는 걸 해보려고 하루하루가 피마르게 살았던 게 바로 접니다. 정치 바닥에 제가 있으면서요. 하루하루를 갖다가 마음 편하게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터지는지 터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 생기고 계속 변화를 따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뉴스에 따라가야 되고 그 전에 미리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항상 제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이 못하는 일, 정진상이 못하는 일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진상이 한테 공을 또 밀어줘요. 왜냐하면 내가 또 이재명한테 내가 이거 했습니다. 정진상이 좀 삐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진상한테 또 밀어줘요. 예, 그런 것들을 내가 했단 말이죠. 그렇죠. 결국 지금 유 본부장님은 의리. 예. 예. 내가 좀 뒤로 빠진다 하더라도 정진상과 김용 이렇게 밀어주고 예. 어떻게든 해서 팔다리는 다치더라도 머리는 살려야 된다. 예.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재명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진상한테 형 나 내가 저기 관광공사 할게. 그러니까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관광공사 한다고 누구한테 이야기해 보십시오. 네. 아무리 잘했다고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그럼요. 예.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예. 그렇습니다. 야, 참 이걸 보면은 참 얼마나 이재명의 살아온 인생이 네. 가면 인생인지 잘 알 수가 있는데 마지막은 이제 명이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이거 끝났어요 이제. 네네. 솔직히 이제 다 끝나가요. 네. 그리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은 이 법이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재판을 받아봐서 아는데 그리고 저는 재판을 쭉 들어가고 이재명 재판 증인도 가고 저는 실질적으로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보다도 개딸이 더 잘한다고요? 아이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이죠.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거를 직접 재판정에서 겪어보지 않으면 말 못하고 우리 그 재판정에서도 지금 증인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우영 아시죠? 네네. 그 조우영이 이번에 우리 재판부에 와서 증언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김만배랑 이게 이제 대장동 따고 오다를 딱 따고 난 다음에 이제 김만배, 정영아, 남욱, 조우영 이 네 명이서 어딜 가냐면 거기 경포대를 가요. 여기 저기 강릉에. 그것도 새벽 3시에 가는 거예요. 누가 가자 그랬냐? 김만배가 가자 그랬거든요. 그러면 김만배가 가자 그러면 무조건 4명은 따르는 거예요. 한 세트로 그냥.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그러면 가는 동안 뭐 했느냐?
무슨 대화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는 동안 그렇죠. 무슨 대화를 했느냐. 무려 6시간 동안. 정영학이 졸았대요. 하하. 새벽이니까 졸릴 거 아니에요.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저기 김만배가 그때 조우영이 운전을 했대요. 어허. 제일 막내라서. 그러니까. 운전을 했는데 김만배가 뭐라고 그러냐면 영화가 한 번 불러갖고 원래 자면 잘 안 깨우잖아요. 네. 깰 때까지 어. 영화가 한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들의 대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하. 뭐라고 그러냐면 남욱한테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김만배가 평가하기를 아하. 이 일은 정말 공신 중에 한 명이 정영학이다. 아하. 그리고 남욱이는 정영학이를 데려온 게 유일하게 잘한 거다. 아하. 그랬어요. 아하. 정영학은 또 김만배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아. 형님 아니었으면 이 일을 절대 하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해요. 자, 이재명의 말대로 유동규와 남욱이 유착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최대 공신은 남욱이었어야죠. 그리고 남욱이 사업자가 돼야 되는데 왜 김만배가 사업자가 되고 김만배 아니면 일을 못했겠습니까? 네. 이거는 뭐냐면 이재명과 김만배의 유착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유착관계를 형님이 아니면 안 된다. 왜? 김만배가 사법리스크 이재명을 몇 차례 풀어줍니다. 특히 나중에는 누구까지 동원해요? 예? 최재경까지 동원해서 예, 거기 최재경 후배의 변호사가 이제 나오자마자 저기 의정부지검 차장 검사로 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묻어준 게 뭔지 아세요? 검찰 단계에서 끝나준 게 조사를 더 이상 안 한 거? 그 당시에 해경궁이라고 KH 자유를 예. 뭐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예, 네. 그 정의를 위하여 그다음에 해경궁 그 HK 킴, HS 킴. HS 킴, 네. H 뭐 하여튼 그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0001 뭐 네, 해가지고 그렇죠. 있는데 그 아이디가 어디가 경찰에서는 해경궁 아니, 그러니까 맞다라고 네이버에도 있고 똑같은 아이디가 맞아요. 그 다음에 거기 다른 데도 똑같은 아이디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거를 조사하니까 뭐냐면 이거를 킨 데가 성남시로 나온 거예요. 맞아요. 예. 시청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경찰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김혜경이 맞다고 그랬어요. 언론에 나와가지고 김혜경이 맞다고 얘기했어요. 누구? 맞아요. 경찰이에요? 문재인 경찰이에요. 맞아요. 문재인 경찰이 김혜경 맞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뭐냐면 그 사건이 힐당했어요. 검찰 단계 올라가기 전에. 그걸 누가 했느냐? 바로 그 변호사가 한 거예요. 그 사건을 그래서 그 사건은 그냥 묻혀버린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풀어준 게 누구냐? 김만배거든요. 자, 도하 각 그 언론들이 계속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계속 재판 좀 빨리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는데 마침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에 이어서 위중교사 사건도 9월에 끝난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일단 공직선거법 재판 3번 남았어요. 네. 7월 12일, 8월 23일, 9월 6일. 네. 그다음에 이제 위증교사도 재판 3번 남았어요. 네. 언제 남았냐면 네. 7월 8일 어저께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7월 22일에 한 번 더 하고 어허. 8월 26일, 9월 30일. 네. 이렇게 이제 3번씩 더 하면은 네. 그러면은 늦어도 10월까지는 두 재판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것이다. 오. 기억하세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한 두어 달쯤 전인가 이야기했을 때 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20곡이랑 비슷한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맞아요. 20곡의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오징어 게임하고도 비슷하고. 그렇죠. 여기서 한 번만 삐끗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끝나는 거예요. 20곡가 원래 뭐 진짜 삐끗하면은 그냥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네. 공직선거법이 9월 6일에 결심이니까 네. 9월 6일에 결심하고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까지는 판결이 나올 건데 네. 여기서 100만 원만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위증교사는
9월 30일에 결심이니까 뭐 한 10월 정도에는 판결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 네. 여기서 집행유예만 나와도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 공직선거법에서 99만 원으로 끝내고 네. 그다음에 위증교사는 그 벌금형으로 끝내면 네. 그러면 이제 살아나는 건데 그런데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네. 그 대법원에서 그 선정한 양형 기준에 따르면은 이런 범죄들은 다 그 이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2조 심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2조 심판은 국민의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2조 심판은 법원이 하는 것이다. 법원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그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그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목이 뽑히는 건, 공직선거법은 왜 말씀을 해주셨듯이 한 달에 한 번씩 굉장히 늘어지는 어떤 느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네네. 위중교사가 뜻밖의 지금 9월에 하는 거다라고 지금 여겨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위중교사도 원래 9월 정도에 끝나기로 되어 있었어 라는 건가요? 아니죠. 위증교사가 네. 기소가 된 게 작년 10월 16일이었어요. 음흠. 그러니까 위증교사도 이런 재판 가지고 네. 1년을 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늘어지네. 9월 늘어졌네요. 30일에 결심이니까 네. 뭐 10월 말 정도에 이제 판결이 나오면 네. 10월 16일 넘어가게 되면 1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재판이 얼마나 쉬운 재판이냐면 네. 그러니까 둘이 이제 같이 범죄를 갖다 저질렀단 말이에요. 네네. 한 명이 다 그냥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 증거 자료 같은 것들도 다 갖다 준 거예요. 네네. 그러면 재판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저 같으면 네. 그 김동연 부장판사가 저랑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네. 저보다 아마 성적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사를 했겠지. 예. 그런데 예. 저보다 성적 좋은 그 김동연 부장판사가 이까지 재판을 1년이나 끌고 있다 말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저한테 줬으면 네네. 3개월이면 끝냈어. 아. 벌써 저희 그 판결 선고 났고요. 음. 저한테 줬으면 늦어도 이번 총선 4월 10일 총선 이전에 판결 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뭘 이렇게 질질질 거미입니까? 이렇게 막 거미줄 이렇게 찍찍 이렇게 늘어. 저는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네네. 그러면 법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손상될 수밖에 없는데 이미 법원에 대한 신뢰는 상당 부분 훼손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신뢰를 어느 정도나마 그 복구할 수 있는 거는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이냐. 유죄냐 무죄냐 이거는 볼 것도 없는 거고요. 유죄냐 무죄냐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 양형에 있어서 형량이 얼마가 될 것이냐. 그런데 이것도 볼 것도 없어요. 양형 그 판사들이 네. 다 자기 마음대로 뭐 엿장수자 같이 이렇게 판결 선고하는 것 같아도 네. 그게 아니고요. 양형 대법원에서 그 결정한 양형 기준의 그 범위 내에서 네. 그 범위 내에서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과연 이번에 이제 판사들이 한정수 부장판사하고 김동연 부장판사가 네. 대법원에서 엄연하게 규정하고 있는 그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판결을 선고할 것인지 네네. 그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판결을 선고할 것인지에 따라서 법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그 신뢰와 그 수인 한도, 인내할 수 있는 한도는 결정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저도 제가 뭐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재판만큼은 그러니까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재판이 사실 자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만큼은 너무나 자명하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렇게 위증교사 사건에 있어서 증거가 그렇게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일단 위증교사를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받은 사람 이렇게 나 이렇게 부탁을 받았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어떤 증언 이외에 특별한 뭐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재판이 있는데 이건 아예 녹취록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라고 생생하게 녹취록이 존재하는 어떤 사건. 그러므로 법조계에서 법조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이것만큼 명확한 어떤 증언과 증거가 있는 위증교사 재판이 어디 있느냐. 뭐 다
지금 드러난 거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 같은 사람도 네. 3개월이면 충분히 판결 땅땅땅 때릴 수 있다니까. 아유 저 같은 일이 아니요. 뭐 정변이나 최고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법전. 그러니까 어쨌든 3개월이면 끝내요. 저 그렇죠, 같으면. 그렇죠. 3개월. 3개월도 안 걸려. 마음만 먹으면 진짜 한 달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쉬운 재판이 뭐가 있는가? 그렇죠. 이거를 1년씩이나 끌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양형 기준이 있는데 네. 공직선거법상의 양형 기준이 있어요. 네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허위사실 공표죄예요. 공직선거법상의 네네. 양형 기준이 기본이 징역 10개월이고요. 네. 가중되면은 징역 2년이에요. 네. 이게 뭐 100만 원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네. 이게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예요. 네. 그 선거에서 거짓말하면 징역 5년까지 때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양형 기준은 웬만하면 징역 10개월이고 음. 이거 죄질이 불량한데 그럼 징역 2년까지 네. 때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네. 어떤 경우가 이제 저희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보느냐? 네. 그 허위 사실이 그 거짓말이 음흠. 후보자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할 때, 음. 야 이런 거짓말을 하나 이 사람이 음흠. 이런 생각이 딱 들 때, 음. 그때는 가중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전파성이 매우 높을 때. 그러니까 그냥 몇 명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야 내가 사실은 하버드 나와서 이렇게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게 뭐 그 들은 사람 뭐 10명, 20명 요 정도로 끝나는 경우하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국민 여러분 제가 하버드에서 그 숨마 쿰 라우데 수석 졸업했습니다. 이렇게 뻥 까는 거하고 같지 않잖아요. 네네. 전파성이 강한 것이냐.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가중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은 이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은 두 가지잖아요. 네. 김문기 안다 모른다. 네. 그래서 계속 제가 목이 아프도록 이야기하지만 김문기 씨가 돌아가신 김문기 처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김문기 처장이 표상하고 있는 것은 그 대장동 비리였다. 네네. 그 다음에 국토부 공문이 표상하고 있는 것은 백현동 비리였다. 네. 이런 부분들을 갖다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네. 이거는 가중사유 중에서도 가중사유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전 국민들이 눈 빠져라고 보고 있었던 방송에 나와가지고 네. 내가 그런 것들 모른다. 국감에 나가가지고 내가 협박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보다 더 전파성이 높은 경우가 어디 있겠으며 경기도지사 여당의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이자 여당의 대권 후보인 그러한 사회적 지위보다 더 높은 지위가 어디가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유창훈 부장판사가 그랬잖아요. 구속 안 시켰어요. 왜 구속을 안 시켰습니까? 이분은 되게 높은 사람이니까. 네, 당대표는 그 제1당의 대표니까. 그런데 이때는 제1당의 대표가 아니고 집권 여당 그것도 압도적인 다수당의 대통령 후보였다고. 예. 이런 영향력을 이용한 거니까 제가 봤을 때 제가 한성진 부장이라고 하면 네. 징역 2년. 이렇게 저는 때릴 법정 것이다. 구속. 법정 구속. 자, 참 그건 터졌고. 네. 그건 공직선거법이고요. 네네. 자, 그러면 덧붙여서 지금 위증교사 사건의 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위증교사는 네. 기본이 1년 6개월이고요. 오, 가중하면 3년이에요. 가중에 어떤 사유도 있나요? 가중의 사유가 있죠. 네. 첫 번째가 네. 위증을 교사한 경우. 위증교사 혐의인데 위증을 교사한 경우가 아니 왜냐하면 동업반복 아닌가요? 위증보다 네. 위증을 교사한 게 더 낫다. 피고인 둘이 있어요. 네네. 이 사람은 위증을 한 사람이야. 김진성 씨야. 네네. 이 사람은 이재명이야. 네. 위증을 교사했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위증을 한 사람보다 위증을 시킨 사람이 형량이 더 높다. 일반적으로는요. 예. 살인한 사람이 더 나쁩니까? 살인하라고 그렇게 막 꼬드긴 사람이 더 나쁩니까?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생각할 때 실제로 죽인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 다음에 예. 양형에 있어서도 네네. 판결 선고할 때도 칼로 직접 찌른 사람이 나쁜 놈이지. 예. 야, 저 사람 죽여봐. 저 새끼 죽여줘. 이렇게 한 사람은 나쁜 놈이지만 네네. 덜 나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유일하게 예외적인 범죄가 그러니까 정범보다 교사범은 조금 더 이제 죄질이 좀 그래도 낮다. 예. 그 뭐 이렇게 높지 않다. 예.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데 예. 거기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뭐냐면 예. 위증교사예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새롭게 알았네. 위증은 네. 위증한 사람보다 음흠. 위증을 교사한 사람이 더 나쁘기 때문에. 음. 왜냐하면 음흠. 어떤 사람이 위증을 합니까?
그 압박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케이스가 김진성이 높습니까? 이재명이 높습니까? 이재명이 높죠. 김진성 뭐 하던 사람입니까? 김병량 시장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브로커하는 사람이. 이재명은 뭐 하는 사람이냐? 경기도지사예요. 네네. 그 사회적 지위가 음.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그 반대였으면 네.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 불러다가 네. 어이 그 지사님 저를 위해서 위증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상상도 못하겠네요. 위증 교사는 예. 이러한 구도 하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위증보다도 위증 교사가 더 나쁘다. 이게 가중 요소고요.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가중 요소는 뭐냐면은 네. 위증이 재판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때. 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위증을 한다고 해도 판사님들은 저 위에서 내려다 보시기 때문에 그다음 그 양반들은 밥만 먹고 재판만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 다 읽어. 그러니까 저 새끼가 거짓말 한다, 진실을 말한다 다 알아.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위증을 한다고 해도 판사가 속아 넘어간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진성의 그 위증처럼 그 판사가 속아서 유죄가 나올 거를 무죄를 때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가중사유라는 얘기예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공한 위증은 그렇죠. 처벌을 해야 된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위증의 된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재판에서 이기는 거죠. 그렇죠. 위증의 목적은 재판의 내용을 결과를 바꾸는 게 위증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위증의 목적은 판사의 오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가 실질적으로 오판한 경우는 그거는 더 나쁜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 케이스는 독특해요. 왜요? 이재명의 케이스는 독특해요. 왜요? 왜 독특하느냐?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그렇죠. 유죄가 나올 게 무죄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네. 예컨대 제가 뭐 어떤 사람을 죽였는데, 네네. 우리 이종근 실장님이 저를 위해서 막 위증을 해줘가지고, 네네. 제가 무죄를 받았어요. 네네. 그럼 저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걸로 끝날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무죄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굴레에서 벗어났죠. 완전히 피선거권이 박탈될 뻔하다가 네네.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마음껏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어서 후보가 됐죠. 그건 한 발 더 나간 거고, 예, 예.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뭐가 있었죠?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형을 받았다 그러면은 네네. 선거에서 완전 이 선거를 자기가 이렇게 선거법 위반으로 네네. 다 들어간 거니까 그게 완전히 날아갈 뻔했죠. 지사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 그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네. 최강욱이 네. 그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갔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만약에 최강욱이 뭐 저 같은 사람 싹싹 해가지고 그 위증 좀 해줘. 네. 제가 위증을 해줬는데 그게 맥혔어. 네네. 그래가지고 무죄가 나왔어. 네네. 그러면 최강욱은 지금도 국회의원 하고 있었을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런데 최강욱이 유죄가 나왔으니까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순간 국회의원 배지가 떨어졌잖아요. 날아갔죠. 마찬가지로 예. 만약에 김진성이 그 위증을 안 했으면 네. 유죄가 나왔을 거고 그렇죠. 유죄가 나왔으면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2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면 그러면 아무리 그 권순일 대법관이 머리를 갖다 막 쥐어뜯고 그래도 무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순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지사직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에서 끝난 게 아니고 경기도지사를 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하여금 경기도지사를 계속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또 부작용이 있었고요. 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가 생겼습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지사를 계속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있었습니까? 법카드 마음대로 썼죠. 대북 송금도 했지요. 그렇죠. 온갖 범죄가 계속 이루어졌죠. 이게 카드잖아요. 예, 예. 이게 경기도 법인카드란 말이에요. 예, 예컨대 예, 예. 이걸 지 마음대로 긁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김진성의 위증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김진성의 그러한 위증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도의 법인카드가 마음대로 쓰이는 그러한 부작용을 낳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에서 물러났으면 우리 그 국민들이 경기도 도민들이 배소연 씨한테 월급 줄 일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네네. 내가 확 닿은 게
그렇게 만약에 안 됐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딱 들은 순간 그 법카를 또 내 것도 써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 것도 써야 된다 그래서 법카 내놓았다가 네네. 저 불려갔다가 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때 유죄를 선고했다면 이렇게 억울한 죽음들도 없었을 것이다. 그다음에 예. 결정적으로 김문기 씨가 지금 돌아가셨을까요? 네네. 그다음- 아니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다음에 그 누구죠? 유 사장 있었잖아요. 그 유한기 사장 지금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요. 그리고 또 비서실장 한 사람 있었죠. 그렇죠. 전창수인가? 전창수. 전영수. 전영수 비서실장도 그다음에 배소연 씨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던 뭐 그분도 예, 제가 예, 봤을 지금 때 말씀드렸던 분. 그러니까요. 사람이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김진성의 위증이 네. 나비 효과라고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굉장히 큰 파장을 낳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법인카드보다 더 심각했던 게 뭐였습니까? 대북 선거. 그렇죠. 예. 쌍방 북한한테 그 100억이 안 갔어요. 그렇죠. 100억은 갔다. 왜냐하면 판결 확정되기 전에 맞아요. 전에 어느 정도 이게 나갔으니까. 앞뒤가 조금 그렇죠. 순서가 그렇지만 나갔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일부라도 막을 수 있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은 네.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로 말미암아 음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위증 교사죄는 법정형이 5년이거든요. 네네. 제가 봤을 그 다음에 이제 양형 기준으로는 3년까지 웬만하면 때려라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 제 생각에는 그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죄는 3년은커녕 5년도 싸다. 그렇죠. 저는 너무 그런 낮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또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네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노를 느낍니다. 네. 하지만 재판을 하는 판사가 아이고 이게 제대로 안 됐다면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나는 형량을 높여야 돼라고 이게 고려사항이 됩니까? 고려사항 되죠. 그렇고. 판사 마음이거든. 그런가요? 이럴 때는 예. 내가 판사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 같으면 무조건 법정 구속이야. 그리고 판결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담길 수 있나요? 당연하죠. 그 판사 마음이라니까. 판사 마음. 이러려고 판사하는 거지. 그렇군요. 저는 Yes, your majesty군요. 요번에 예, 예. 그 법관들이 예.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된다. 음, 법이 이렇게 지금처럼 음, 농락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만약에 판사들이 똑바로 판결 안 하면요. 네네. 검사 꼴나요. 그렇죠. 탄핵. 예, 예. 그러면은 못 칠했다 하면서 온갖 뜬소문을 다. 이번에는 또 무슨 그 이성윤 말고 이성윤은 검사 출신이니까 네네. 거기에 그 민주당에 판사 출신들도 많아요. 그럼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동작의 이수진 떠오릅니다. 갑자기. 또 누가 있습니까? 또 누가 있죠?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전현희? 아니, 전현희 판사 출신이 아니고. 아니에요. 추미애. 추미애. 또 있어요. 또 있습니까? 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만 유명했으면 좋겠는데 누구죠? BBK. BBK 막은 사람? 아니. BBK 누구죠? 아니, 그냥 이니셜이 BBK라서 제가 그냥 BBK라고 말씀드리는. 박범계. 그렇죠. 그렇군요. 박범계도 최악. 막 머리가 아프네요. 그 다음에 예. 뭐 김승원 그 의원도 뭐 재선인가 요번에 된 거 같고. GSGG.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네네. 검사 출신들이 검사 후배들을 욕보였다라고 하면 예. 판사들이 똑바로 판결 안 하면요 굉장히 우습게 보여서 그렇죠. 법원이 우습게 보여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이러한 하늘 같은 판사 출신 그 선배 판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판사들 보고 야 저 판사 또 무슨 짓 했대 이러면서 탄핵할지 모른다. 그렇죠. 그거를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관들은 법의 엄중함을 이번에 보여줘야 된다. 이거 국민들이 눈 똑바로 뜨고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썬스맘님이 제 마음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제가 바로바로 스무고개에서 대답을 못한 건 네네. 그들이 판사였다니, 그들이 판사 출신이었다니 사실 안 믿어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판사 출신 그러면 일단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야만 한다라는 어떤 그런 가정이 전제가 늘 돼 있어야 돼서 이렇게 저도 선수만님 감사합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네. 이렇게 중간에 딱 법카 얘기하려고 미리 다 카드를 거기다 꽂아 놓으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타이밍 좋게 딱 꺼내시더라고요. 원래 카드를 여기다 넣어 놓는데 갑자기 딱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렇군요. 네. 나는 또 레드 카드인가 그랬는데 법인 카드.
아, 법인 카드였죠? 아, 레드 카드가 아니고요. 예. 퍼플 카드입니다. 예, 퍼플이었군요. 네네. 예, 퍼플로 뭐 그냥 퍼플 카드로 그냥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냥 뭐 보랏빛 향기라고 아,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아, 그 노래 좋아하셨군요. 네네. 그 아, 노래를 좋아했다기보다 좋아했던 건 또 예. 다른. 예. 네네.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이고, 영광기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슈퍼챗을 해주셨군요. 그런데 저는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말은 안 하고 막 겉으로는 이재명한테 박수를 치지만 네네. 분명히 사법 리스크가 있을 거고 이게 법정 최고형이 되면 아까 2년과 5년이라고 하셨죠? 네네. 처음에 공직선거법은 2년? 공직선거법은 제 생각에 2년. 2년. 네네. 그다음에 이쪽은 위증교사는 3년. 3년. 네네. 이렇게 해서 합치면 5년인데 뭐 이렇게 뭐 꼭 합친다기보다도 최소한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어떤 상황들이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전대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9월 10월 달에 이렇게 그 법정 구속이 되든 아니든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 이 당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들이 전대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 건가인데 네네. 혹시나 김두관도 그걸 고려했을까요? 아, 고려했겠죠. 음. 저는 김두관 의원은 사실은 전 의원이죠. 네네. 어떻게 보면 좀 순진하고 나이브한 것일 수도 있다. 네. 그 생각은 들고요. 네. 만약에 이런 사법 리스크가 진짜 현실화돼서 2조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제일 먼저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반기를 들 사람은 만주 변호사 정청래 의원이 아닐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건 아마 자타가 공인할 겁니다. 제일 먼저 이 바꿀 사람, 제일 먼저 뒤에 이제 칼을 꽂기 시작하고 이제 내 세상이다고 할 사람은 정청래 맞지요. 맞긴 맞는데 저는 개딸들이 정말 희한해요. 네네. 이 세 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네. 세 개의 기사. 첫 번째 주간조선 기사인데 이재명 단독 출마 방해하는 김두관 개딸들 비난 폭주. 네네. 아니 네가 뭐 나와? 그래 제발 나와라 짓밟아줄게. 나오든 말든 관심 없어. 누가 나오라고 꼬셨냐? 라고 강성 지지자 개딸들이 비난을 했다는 기사가 2024년 7월 5일자 기사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또 7월 7일 이틀 후의 기사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김두관 이재명 대항마 도전 전망에 개딸도 땡큐. 갑자기 제목이 반대로 바뀌어요. 네네. 그러더니 딱 이틀이 또 지나요. 네네. 7월 7일, 7월 9일이잖아요. 이게 또 이틀 후 기사입니다. 이번에도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똑같은 머니투데이가 이틀 만에 기사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요. 김두관 또 대명 이재명의 도전장 구색 갖춘 민주당 민주당 선거죠. 이건 이 기사 아니다. 이 기사 아니고요. 뒤통수 기사가 있는데 어찌됐든 한 기사가 또 있어요. 네네. 또 있는데 뭐냐 하면 개딸들 또 부글부글 이재명 그러니까 김두관이 처음 출사표를 이제 던지잖아요. 네네. 던지면서 사실은 1인 체제에 그 민주당이 1인 체제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개딸들이 또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는 기사예요. 네네. 이틀 만에 또 기사가 좀 바뀝니다. 이거를 보면 도대체 개딸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생각이 있으면은 지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떤 거요?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버립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외우기라도 해야지. 그래서 그거 좋은 방법이었어요. 옛날에 공부할 네네. 때. 이해하려고 하다가 시간 다 지나갔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뭘 이해를 해. 그냥 진도 외워버리면 나가야지. 되지. 그러니까 영어에서 네네. 뭐 그걸 전부 문법하고 뭐하고 할 거 없어. 그냥 그걸 다 외워버려. 네네. 그러면 예문에 나올 수도 있어요. 네네. 이런 뭐 상황인데 어찌됐든 이 김두관과 관련된 뭐
그 마음이 사실 여러 갈래인 것 같아요. 다 네네. 옹립하고 싶은데 옹립식을 하고 싶은데 하도 언론에서 일극제자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와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아유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제가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우리 민주당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시다 하면서 마치 자기가 들러리인 양 하고 해주길 바랬는데 갑작스럽게 진짜 나온 것처럼 막 공격을 하려고 해? 이건 또 못 참지. 저는 솔직히 진지하게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네. 개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음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없다라고 하면 네네. 김두관 도전에 그래 구색 맞춰주니까 고맙네 땡큐 땡큐 어. 이랬을 건데 어허. 개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아하. 이게 현실화 돼가지고 음. 만약에 10월에 음흠. 그 공직선거법 징역 뭐 1년에 집행유예 뭐 2년 해가지고 나오고 음흠. 그 다음에 위증교사 해가지고 진짜로 저 같은 판사가 김동연 판사가 저와 같은 마음이어가지고 징역 3년 딱 때리면서 법정 구속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두관이 쫙 뜨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찝찝하고 걸리니까 나와가지고 구색을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이재명한테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으니까 얹힌 듯이 걸려있으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생각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좀 진지하게 얘기하면 지난번에 비명 행사 네네. 학살 그것이 이제 완전히 자기네들이 승리하게 될까라고는 생각 못했겠지만 네네. 노린 바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즉 진짜 이재명이 거리됐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당연하죠. 정청래 등 바로 할 겁니다. 네네. 그리고 바로 내가 이재명이 감옥 간 것을 어떻게 다시 빼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언변을 하면서 자기가 장악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비명 행사의 핵심은 뭐죠? 진짜 찐친이대 30여 명을 아주 어거지로 그 입성시킨 거거든요. 네네. 바로 더민주혁신회의입니다. 더민주혁신회의의 31명이 지금 당선된 지역구들이 진짜 적이에요. 다 이 민주당의 핵심, 네네. 박강훈이라든지 네네. 또는 박용진이라든지 네네. 민주당의 라이벌들이나 핵심들을 다 잘라버리고 거기서 당선된 사람들이 다 더민주혁신회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만약에 감옥에 갔다고 한다면 감옥 간 이재명을 위해서 모든 거를 다 할 사람. 이에요. 이 당 내에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명 운운하는 사람들은 뒤늦게 이렇게 이재명을 칭송하고 하는 사람들은 배반의 위험이 있잖아요. 네네. 배신의 위험이 있고. 그래서 비명 행사도 그것 때문에 했고 아마 더민주혁신회의가 당을 또다시 장악을 하고 이재명 감옥 간 것을 어떻게 보위하기 위한 또 다른 모습으로 아마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거다. 그것이 다 이재명의 그랜드 플랜이었다. 네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김두관에 대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어리벙벙한 사람이 나와서 이 1인 그런 그 원맨쇼를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랑 함께 동반하면서 아름답게 선거가 99.9%가 아니라 한 80%로 끝나길 원하는데 조금이라도 이 이재명과 관련돼서 어떤 공격을 한다거나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고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저기가 참 중요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득표율 이기진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 30% 이상이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또 타격을 입을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김두관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부터 정말 개딸들은 이제 득표율에 신경을 쓸 거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 다음에요. 네네.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내가 꿀단지에서 꿀 퍼먹은 걸 혹시 아는 거 아니야? 내가 꿀단지 깨버린 거를 이 사람이 혹시 아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갖다가 그 다음에 희한한 게 의심은 의심을 낳고 그 의심은 또 큰 의심을 낳아요. 네. 그 의심이 자꾸 뭉게뭉게 커져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짓 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주위에 있는 사람을 1도 안 믿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진상과 김용만 내 측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고요. 성남시장 시절에 CCTV 설치한 것도 그것 때문이고, 또 제가 경기도 지사 시절에 경기도에 늘공 있지 않습니까? 네네. 늘공과 뭐 저녁을 한번 먹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그 어공들을 내리꽂았는데 네네. 말도 제대로 못한다. 무슨 말을 했다가는 바로바로 들어간다. 네네. 그래서 이 그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정말 그 이 말조심, 네네. 그 늘공끼리 말조심하자라는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바로 의심. 이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지금 어떤 말들이 돌고 있지? 여기에 아주 철저하게 이재명이 관심을 두었다라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재명의 9월 공판, 그러니까 결심 공판이 9월에 겹쳤다. 이제 10월이면 두 개의 선거와 관련된 1심 결과가 나온다. 그것이 이제 민주당 전대와 어떤 연관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자,